항우와 유방은 중국이 통일되기 전에는 초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진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기원전 210년 진시 황제가 진제국 전역을 순행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죽게 된 다음에 그의 뒤를 이어서 호해가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고 진나라는 급격하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황실에서는 이제 조고 같은 간신들이 정치를 농단하게 되면서 전국의 민심은 흉흉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요럴 때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게 된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진승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자신들의 조국이었던 초나라를 재건하자면서 싸우겠다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때 이 진승이 형도들이나 병사들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대단히 선언적인 말을 했는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네. 그분이 한 말이에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신분 세습이 엄격했던 시대에서 대단히 도발적인 이 말이 굉장한 호응을 얻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러나 이 진승이 세운 나라는 한 6개월 정도 반란을 하다가 진제국의 관군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승이 일으켰던 이 반란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동쪽에 있는 각 나라 세력들이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할 것 없이 서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막 반란이 여기저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혼란스럽겠네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항우와 유방은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조국이었던 초나라를 재건하려고 여기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항우의 경우에는 자기의 숙부, 작은 아버지인 이 항량과 함께 반란 세력을 규합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자신들이 살았던 땅, 회계군, 그 회계군의 태수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반항하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기서 쳐서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항우가 한 사람이 항우가 이때 정예병 8천여 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 항우의 명성이 일대에 이제 퍼지게 되면서 초나라 명문가 출신인 이 항량과 항우 쪽으로 많은 젊은이들과 반란 집단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가 금방 약 6, 7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병사들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믿고 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또 다른 주인공 유방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면서 그런 한량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유방에게도 남과 다른 대단히 뛰어난 아주 장점이 있어요. 덕이 있었나요 또? 바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회성. 인싸구나. 그 주변에 인재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유방의 매력이자 장점인데 심지어 유방은 술집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외상을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인이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네. 왜요? 넉살도 좋구나. 이 말빨이 장난 아닌 거야. 사계에 의하면 유방이 술집에만 가면 곧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덩이네. 이득이겠네. 인플루언서네요 그러면. 인플루언서야. 유방이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은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에도 굉장히 이 부분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사실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던 유방이 지역 유지에 딸을 아내로 맡게 되거든요. 어떻게 했을까? 능력자. 지역의 유지였던 이 여공이라는 사람이 유방의 관상만 보고 자기 딸을 시집 보낼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실제 한번 규현 씨가 그럼 한번 네. 읽어봐 주실래요? 그 내가 젊어서부터 관상 보기를 좋아해요. 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았는데 그대만한 관상이 없었소. 신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대에게 시집을 보낼까오. 야, 이렇게 관상만 그냥 보고 시집을 아니, 보낸다고요? 따님 뭐 의중은 상관없이 그냥 관상 하나 보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역사극이나 사극을 볼 때 왕이나 군주의 얼굴을 뭐라 그러죠? 용상. 아, 크리스 드래곤. 씨가 얘기했는데 용상. 바로 용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안. 용안. 바로 이 용안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유방의 관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이후에요. 그렇죠.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그의 이마와 코가 돌출되어 있는 그 모습은 마치 용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이 관상을 묘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방은 부유한 집안의 여시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 집안의 정치적 후원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유방의 아내는 훗날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 여자가 유명한 여태후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끔찍한. 여시 집안의 그 딸. 여태우가 여기 여태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관상이 그렇게 좋은데 현세에서는 저렇게 술 먹고 한량처럼 이제 이 유방도 이렇게 지내다가 진시 황제가 죽었다는 이 소식들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초나라 출신인 진승이 초나라 재건을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 유방도 초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반란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방이 일어났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이 진나라가 임명한 그 현령이 있잖아요. 그 현령까지 제거하고 유방이 바로 현령이 될 것을 고하면서 추대를 하게 돼요. 그때 유방의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다 돼요. 벌써? 항우보다 2배 가까운 나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들으셨네. 너무 두 사람의 출발이 달랐던 거죠. 항우는 이미 막강한 전력을 등에 업고 전투에 나가기만 하면 승전고를 막 울리는 그런 사람이고 3天以后，我们去攻打胡陵。 유방이 진나라군에 맞서서 이제 전투에 막 나갔을 때 사실은 부하에게 배신도 당하고 또 근거지를 잃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유방은 당시 대규모 반란군을 이끌면서 한창 이름을 날리던 그 항우의 작은 아버지 그 항량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항량의 이런 아량 덕분에 유방은 항량 항우와 같은 편에서 진나라에 대항해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면 항우하고 유방은 그 초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한 팀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서로 드디어 이제 연합하고 함께 뭉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세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명분이 좀 더 필요했어요. 세력을 키우기 위한 명분이요? 그렇죠. 항우의 작은 아버지인 이 항량군이 바로 이 초나라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 진시황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왕족을 찾아서 초나라의 회왕으로 그를 추대해서 올리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왕까지 세우게 되면서 초나라는 점점 진나라 땅을 점령해 가면서 이제 세력을 키우게 된 거죠. 초나라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 남쪽으로 초, 위, 조, 연, 심지어 산동지방의 제나라까지 반란을 일으키면서 반항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이렇게 반란군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을 때 진나라 제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반격을 했겠죠? 제압하려고 뭐
관군을 보내겠죠. 뭐. 그렇죠. 천하를 통일했던 이 통일 제국의 진나라가 이 각지의 반란 세력들을 이제 하나씩 공략해 가기 시작했어요. 당시 진나라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있는 명장 장안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진의 관군이 하나둘 진압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가까운 나라인 위나라부터 이제 공략해서 진압을 시켰어요. 이제 전선을 또 움직여서 바로 정도성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안 장군이 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성에서 항우의 숙부인 항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항우 너무 슬펐겠다. 작은 아버지인데. 그렇죠. 항량은 항우의 부모 같은 존재이자 정치적인 멘토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성 전투에서 항량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초나라 세력들이 굉장히 요동을 하고 흔들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선을 또 움직여서 바로 조나라를 진압하기 위해서 장안 장군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조나라 왕이 한단에서 이 거록성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도망가서 이 제나라나 초나라에게 구원병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초나라의 장수인이 항우와 유방 두 사람의 첫 번째 대결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첫 번째 미션이 각각 주어지게 되는데 이 미션이 뭐냐면은 관중 땅을 먼저 차지하라. 오늘날 중국의 섬서성의 중부 지역에 바로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서 여기에 4개의 관문이 있죠. 동쪽에서 이 관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함곡관을 제일 많이 지나는 중요한 관문이고 남쪽에서는 이제 무관을 지나게 되는데 넓은 타원형의 분지형의 땅이 펼쳐져요. 바로 여기를 차지하면 천하를 얻는다 그래서 중국 역대 13개 왕조의 수도가 바로 이 관중 땅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멸망시켜야 되는 진의 수도가 관중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우와 유방을 비롯해서 이 반란 세력들이 여기에 욕심날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그 함곡관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막 그 예전 전국 시대 6나라의 공격도 막아내고 막 그랬던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을 잘 지키면 관중 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아까 왕으로 추대했던 그 초회왕, 그 초회왕이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되는데 누구든 이 관문을 지나서 관중을 먼저 차지하는 자에게 관중의 왕으로 임명하겠다. 아, 그러면 뭐 혈안이 되겠는데. 이렇게 공언한 거죠. 그 순간에 초회왕이 항우한테는 그대는 거록성으로 가서 조나라를 구해라. 유방에게는 함곡관으로 들어가서 관중을 들어가라고 두 명령을 각각 따로따로 내린 거죠. 너무 편애한 거 아닌가? 계획이 있군요. 왜 회왕은 이렇게 두 사람에게 다른 명령을 내렸을까요? 규현 씨가 바로 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좀 읽어주실래요? 항우는 사납고 잔인한 자이다. 일찍이 양성 전투에서 적이지만 모두 생매장하여 살아남은 이가 없었다고 한다. 관중 지방에는 어진 사람이 들어가 진나라 백성을 회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유방이야말로 관대한 장자이니 보낼만하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또 싹 다 죽일까 봐. 그렇지. 그렇다면 이 유방은 어땠을까요? 유방은 전공법으로 함곡관으로 가지 않고 우회 전술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우회하게 되면서 방법을 좀 다르게 생각한 거죠. 아, 무관으로 간다. 안 들어갔네.
유방이 관중 지역으로 가는 길에 이 소식을 막 퍼뜨리며 진군을 하게 되자 이제 많은 성들이 성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성을 함락하더라도 그대들의 태수 지위나 성주의 지위를 보장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약속을 하게 되면서 이 소식들을 하니까 강렬한 저항을 하지 않고 많은 부분은 무혈입성하듯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항우랑 진짜 다르다. 사실 이런 것도 유방과 항우의 상당히 많은 대비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무관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관. 이 무관을 입성하기 위한 계책을 알려준 인물이 있어요. 바로 장량이라는 그런 책사였죠. 장량. 네, 장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국지의 제갈량, 버금가는 지략가로 중국에서는 3대 책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하죠. 엄청나네. 이 장량이 이제 관중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진나라 장군들에게 뇌물도 주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갖은 방법들을 이렇게 쓰는 거죠. 我会在萧关附近遍布疑兵，让这位秦国的将领真真切切地感到威胁。 장량의 바로 방법을 동원해서 관중 지역으로 유방이 먼저 드디어 들어가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잘됐네. 네, 기원전 206년 10월 드디어 진나라 왕인 자영이 황제 옥세를 넘겨주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유방은 관중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 유방과 항우의 관중 입성의 대결은 누가 승리한 건가요? 유방. 유방. 승. 그럼 관중의 왕이 되나요? 돼야죠. 근데 유방이 관중에 입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입성한 이후의 행보가 매우 중요해요. 바로 이것도 주변의 책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데 뭐라 그랬느냐? 진나라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자. 그리고 함양궁에 들어가더라도 금은보화를 약탈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자. 아, 멋있다. 유방이 여기서 이제 아주 독특한 정책을 반포하게 되는데 어떤 걸 먼저 했을까요? 진나라 법이 잔인했으니까 그거를 좀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아, 맞습니다. 진나라 예. 법이 뭔데요? 잘못하면 코나 발 뒤꿈치나 무릎이나 이렇게 뭐 허리까지 그 자라는 형벌이. 그러니까 허리를 자른다고요? 네네. 예. 마취도 없잖아. 그냥 네네. 예, 예. 네, 당시 형벌이라는 것은 직접 신체를 절단하거나 훼손하는 게 대부분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엄격한 형벌을 폐지하고 그리고 아주 간결한 그런 법률로 그들을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이걸 우리가 사료에서는 유방이 약법 삼장을 하였다라 그래서 약법 이 3장. 3가지 외에는 다른 거는 불필요하게 적용하지 말자. 간단하네요. 어떤 3가지의 법률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처벌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그 죄에 따라 처벌한다. 굉장히 좀 간단하죠? 상식적이네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나라 백성들이 저 유방이라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간다. 진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훌륭하시네요. 네.